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진승만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부설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설립을 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좀 누리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이 설립 요건은 그대로인데 관리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연구 노트, 연구 일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작성이 의무화돼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거를 정리해서 1년에 한 번씩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이거 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저희가 문의를 굉장히 요새 많이들 받고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고 또 첫 해다 보니까 다들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립해야 되고 관리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왜 설립해야 되고 이거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혜택의 차이는 없는데 단순히 차이가 있다면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제 3인 이상인 거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1인 미만만 가능한 건데 두 가지 차이는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 목적으로 부동산,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그 연구소를 목적으로 사옥을 매입을 했는데 그 연구소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이제 뭐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나머지 차이 뭐 세액공제나 이런 차이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있고, 한 가지 좀 차이점이 또 있네요. 벤처 인증 받을 때 기술 보증이나 평가 기관에서 아무래도 연구개발 전담부서보단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걸 가점을 좀 더 많이 쳐준다라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네요. 연구소 외의 혜택 사항들을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ISO 인증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선은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거의 다 강의를 이제 여기 대표님들이 듣고 계시니까 어디 거래처나 아니면은 뭐 영업을 가시거나 이제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꼭 기업부설 연구소 현판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디 사무실 가면은 뭐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부 뭐 이런 이게 현판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왜 이거를 하시냐라고 사실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세금 감면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한 푼이라도 세금 줄이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다들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개발을 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좀 꽉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택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우선은 우리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2억 원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연구소 인증 전에 원래 1년에 뭐 법인세를 매년 3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한 1,100만 원씩을 이제 냈었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좀 많이 내시는 편이죠. 거의 1,100만 원이면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결코.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올해 2020년도에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연구원을 한 3천만 원씩 1인당 연봉 되시는 분들을 따로 연봉을 주는, 기존에 이제 월급 주시는 부분을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을 한 3명 정도에서 한 1억 정도로 연구원 연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연구원 연봉 1억에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원래 1,100만 원 내던 회사잖아요. 3월 달에 법인세를. 근데 연구소 설립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자체를 아예 안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은 되는데 이거를 토해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연구소 인증 전에 법인세가 1,100만 원이었는데 연구소 인증해가지고 2,500만 원을 감면받는다. 그래도 나머지 1,400만 원을 토해내 주는 건, 돌려주는 건 아니고 환급을 해준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2월 공제해가지고 내년도 법인세 또 5년간 추가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또는 이런 걸 알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모르셨던 분들도 아, 우리 회사 법인세 너무 많이 내가지고 막상 열심히 1년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돌아다니시다 보면 연구소나 이런 현판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연구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 연구소 그러면 이렇게 혜택 좋고 이런 거 조세 감면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보통 하실 텐데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소의 인원은 우리가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 소기업, 연구소를 만들려면 3인 이상인 거고 전담부서는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근데 그럼 소기업, 중기업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거 복잡하게 막 찾아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연구소 설립하시려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네이버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치신 다음에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맨 위에 써 있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그럼 아, 우리는 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하구나. 매출 기준입니다. 사실은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력 요구사항이 있으신데 옛날에는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학사분들만 됐었는데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2년제를 졸업하신 전문 학사분도 연구원이 가능하세요. 근데 2년 경력사항이 필요하신데 이 경력은 다른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셔도 되고 우리 회사에 2년을 근무하셔도 되고 뭐 우리 회사 1년, 다른 회사 1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줘도 되고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4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럼 경력 뭘로 증명하냐 하는데 경력 증명서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몇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다라고 도장 찍고 이렇게 발급해주는 회사 내부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서류로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 연구소를 설립하시려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관련 학과나 이런 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특이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소, 특히 이 중에서도 산업 디자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4년제 학사만 졸업을 하시면 디자인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년제 학사만 졸업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정보통신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학과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디자인 연구소랑 차이점은 뭐냐면 디자인 연구소는 뭐 이 주 매출이 디자인 회사가 아니어도 뭐 여러 회사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설립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회사의 주 매출과 연구 과제, 주 업종 코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연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 설립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패션 디자인 회사가 앱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인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걸 인증해주지 않습니다. 주업종과 연구 과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도소매 의류에 관련된 업인데 의류 판매업이나 아니면 의류 제조업일 텐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다니다 보면 디자인 연구소가 설립 요건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연구 설립하시다 이걸로 많이 좀 골치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산업 서비스 분야는 회사의 주 매출과 반드시 일치하셔야 되는 주 업종 코드랑 연구과제랑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과학기술 분야는 실제로 일치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설립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반려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어렵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결 방안들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 솔루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적 요건은 정말 많이 완화가 되셔가지고 심플합니다. 뭐 분리 공간이면 되고, 또는 벽면으로 둘러싸이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어도 되고, 또는 이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구분된 공간이면 되는데, 50제곱미터면은 약 한 50제곱미터면 한 평수로 하면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요 이하인 공간에는 분리 공간이나 또는 파티션 또는 뭐 독립 공간이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현판을 가끔 보시면은 종이로 이렇게 코팅해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이는 현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나 쇠 뭐 이런 뭐 금속 재질로 하셔야 되고, 반드시 문구에는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부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의미하는 지칭 단어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과제.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주 매출 업종, 주 업종 코드를 우선은 봐야 되고요. 고려할 사항에서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 회사 연구 일지 노트 작성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잘 고려해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시는 부분들이 좀 쉽게 설립하시려고 그냥 디자인 연구소로 좀 설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회사는 디자인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히 포장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을 해야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 회사는 웹에 광고하는 회사인데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했다? 일치하지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연구일지나 연구노트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설립은 해놨지만 세액공제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 쓸모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연구과제 선정은 단순히 제가 이렇게 딱 정답을 내려줄 수 없는 게, 앞으로 저는 이제 뭐 특허나 이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정리해 드리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건 좀 심도 있는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요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후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이제 힘들게 연구소 설립을 했는데,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연구소의 인정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고요. 세액공제를 관리하고 인정해 주는 기관은 국세청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럼 이 두 군데에다 각각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는 이제 연구소의 인원이 바뀌거나 뭐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발생일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안 하게 되시면은 반려당하게 연구소 인증이 취소당하게 돼 있는데, 뭐 실무상 조금 바로 취소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년 4월 달에 실적 보고 의무에 따라 아까 지금 사이트 주소 남겨드리는데 보이시죠?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회사가 어떤 비중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설문조사 형태 같이 이렇게 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들을 좀 묻고 있는데, 요것도 안 하게 되시면은 이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실사가 불시에 또는 공문을 발송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실사에서 만약에 어떤 이제 취소에 대한 요건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바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하신 사항은 뭐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취소 후에 바로 다시 이제 좀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설립 신고를 다시 좀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사후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실제로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연구소 관련돼서는 연구소의 설립도 물론 뭐 일주일에 한 3건, 4건 정도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립된 연구소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관리가 좀 안 되거나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설립하거나 정리를 신고를 다시 하거나 정리를 해주거나 과제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연구소 설립들이 이제 쉽다,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슈죠. 국세청의 이제 연구 인력의 세액 공제에 대한 보고 의무, 요게 이제 진짜 큰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연구 일지를 작성을 해서 3월에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매월 1회 이상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사실상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연구개발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상 많지 않아요. 그 말을 인즉은 연구 일지나 연구 노트를 작성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다 아주 많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잘 작성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답을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특허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뭐 특허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면, 연구소에서 실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원칙적으로 연구소에서 어떤 특허 로드맵을 짜서 특허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구 일지를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인 특허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세무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리스크도 없고 훨씬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상 판단이 안 쓰다 보니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청도 사실상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어요. 사전심사 제도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뭐 우리 회사의 연구 일지나 이런 연구소 운영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3월 전에 12월부터 2월까지 요거를 먼저 저희가 이제 자진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세청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혹시나 나중에 이걸로 문제가 되게 되면은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혜택도 있고, 또는 감면 후에는 사후관리 자체를 안 받아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연구 인력 세액 공제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주의사항도 있어요. 좀 우리 회사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한 몇 군데 업체를 좀 신청을 해보고, 올해도 지금 이제 좀 신청을 제가 좀 해보면서 좀 국세청에 좀 반응을 볼 예정이라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가 담당자분들이랑 국세청이나 세무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호의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서에 단순히 이제 뭐 국세나 세금 관련 그런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술 자문위원도 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래서 연구소 설립 필요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내용 보시면은 뭐 이렇게 캡처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좀 판단을 내리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필요 없는 서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서류들을 왜 많이 넣어 놓으셨냐면, 연구과제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재무사항이 어땠고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이익이 났었고 연구원의 인건비를 몇 명을 넣어야 됐고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런 재무 관련 서류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 중에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회사의 재무 자료를 위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세무사님들이, 이거 실무적인 거예요. 더존이나 이런 세무 관련 프로그램을 쓸 때 이게 전송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 봐요. 기장 프로그램들이.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받으시는데, 오프라인, 우편으로도 요 서류 전송들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런 부분도 좀 막혀서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로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상담 및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연구소 관련돼서 세액공제나 연구과제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